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감기도 좀 다 나을 겸 겸사겸사 금요일 방송은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토요일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고요. 채권 시장은 오후 2시에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미쓰리가 늘 주장하듯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자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호재가 많은 시장에서는 혹시 숨어있는 악재가 없을까 항상 경계하고 또 시장이 죽을 것 같아 힘들어할 때마다 또 어딘가 또 불씨가 어떤 호재의 불씨가 살아 움직이진 않을까 이렇게 호재를 탐색하는 그래서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 서나 경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 증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꼼꼼히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11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주식은요, 뭐뭐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라 올라가니까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어봐. 뭐 때문에 올라갔지? 그래서 호재스러운 것들을 찾아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반대로 증시가 하락하면 뭐뭐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증시가 하락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왜 하락했어?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 뭔가 기여했을 것 같은 이슈들을 찾아다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미쓰리, 그게 그거 아니야? 완전 다르다라고 제가 막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왜 완전 다른지 뭔가 유레카라는 걸 외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완전 주식시장의 신세계를 보게 되실 겁니다. 여하튼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같은 경우 또 이런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S&P, 나스닥 3대 지수가 한쪽 방향을 본 게 아니라 세 녀석 중에서 어떤 녀석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혼조세라고 하죠. 자, 다우지수가 0.33% 상승, S&P 500이 0.06% 상승, 그런데 나스닥은 0.11% 하락했습니다. 자,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11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해석하는 전문가들 혹은 기자들의 어떤 뉴욕 증시 시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11월 24일 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더라? 왜 혼조세로 마감했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죽을 때까지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유 그래 미쓰리 네가 참 뭔가 주식의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애쓴다, 고생한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오지 않고 잘 모르겠고 갸우뚱하고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빨리 주식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더 알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주식은 공부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평생에도 돈을 못 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사실 저도 그때 몰랐는데 이제 와서 조금 그때 그 고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라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느긋하게 일단 무엇보다 주식을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경제를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남녀 사이에 약간 비유를 해본다면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을 때, 물론 뭐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키가 몇이고, 뭐 대충 이런 건 어느 정도 소개팅 같은 데서 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대를 오프라인에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고, 근데 그 나온 상대가 마음에 들었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가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들까? 물론 그 긴장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사실 좀 불편합니다. 가장 편안한 건 뭡니까? 그냥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내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어떤 정보가 확실히 공개됐을 때 물론 흥미는 떨어지지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흥미를 먼저 갖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은 증권계좌가 있는 분들은요. 이미 주식이라는 녀석의 흥미에 빠져서 증권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에휴 너 주식 너 별거 아니었어 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면서 뭔가 거리감을 좁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돈다방 미쓰리가 가급적이면 쉽게 막 돌려 얘기하는 이유가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경착륙, 연착륙, 뭐 골디락스, 기타 등등 엄청난 많은 경제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오랜만에 이 멘트를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결국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 경제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갑 속의 돈이에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가 이름을 만들 때 거추장스럽게 멋있는 이름을 만든 게 아니라 돈다방 미쓰리라고 만든 겁니다. 오히려 제가 나중에 뭔가 하고 싶었을 때 그 모임의 이름은 리치 펜타곤이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 이름을 제가 쓰지 않고 아주 오롯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쉽게 느끼시라고 그냥 약간 저렴하게 산티나는 돈다방 미쓰리라고 한 겁니다. 자, 다시 뉴욕 증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경제나 쉽게 느끼셔야 돼요. 별거 아니야? 쉬워?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뉴욕 증시 그러면 왜 혼조세로 마감했을까요? 돈다방 미쓰리 스타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식의 원리가 있다고 했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자, 10월달 주식시장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1월달 들어와서 11월 초부터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기 시작했고 그 부진한 고용지표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경제가 둔화되는데 이거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하겠네. 금리 인상은 못할 수 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라고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했더니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3.7에서 예상 3.4보다도 낮은 3.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인데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고용지표 부진했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빼겠습니다. 자, 소매 판매 둔화됐습니다. 0.1% 감소했는데 그때 뉴욕 증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호재가 됐다. 왜 호재가 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경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연준은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돼. 그 이야기가 11월 달에
나오면서 11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죠. 어느 정도로 좋았느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은요. 6월 달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한 기록이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4주 연속 상승했는데 다우지수도 4월 달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1월 달 뉴욕 증시가 왜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연준이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거는 다 주식시장에서 다 그거 먹고요. 다 소화시켜서 다 똥된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는 금리 동결을 넘어서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지금 뉴욕 증시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주 연속 상승한 기록을 만들다 보니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그런 시대의 개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할게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1월 달 제조 PMI 지표. 10월 달은 50이었는데 11월 달은 49.4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0.2였는데 예상치보다도 부진, 전월 대비 부진, 엔드.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인데 50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경기 위축 구간입니다.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는요. 10월 달 50.6이었는데 11월 달에 50.8로 0.8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치 50.2보다도 상승했습니다. 자, 서비스 PMI 지표는 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여러분, PMI 지표는요. 제조 PMI 지표가 있고 서비스 PMI 지표가 있는데요. PMI 지표의 기준선은 50입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면 경기 위축인데 제조 PMI 지표와 서비스 PMI 지표 요 두 개 중에 서비스 PMI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여하튼 서비스 PMI 지표는 뭐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전월 대비 높았다고 하지만 50.8 정도 돼인 거고요. 무엇보다 제조 PMI 지표는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왔다.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부터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의 소비 시즌을 주식시장이 호재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온라인 매출이 어떻고 이번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여는데 평균 얼마가 될 것인데 그 금액은 전년 대비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가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단 훨씬 작년에는 그 전년 대비 14% 증가됐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는 고작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는 그 증가율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매출이 작년 대비 5.5% 증가했다. 자,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미국 내 상위 100개 온라인 소매업체 85% 자료를 추적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내놨고요. 온라인 매장은 대부분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 곳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쳐서 총 매출이 작년 대비 5.7%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단순히 증가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작년에는 어찌 보면 두 자릿수 정도로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미국 국민들이 이런 쇼핑 시즌에 이런 정말 무조건 지갑을 열어야 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기간에도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한다. 왜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높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동결한다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5% 정도의 기준금리가
한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금융위기 직전의 금리고요. 기준금리가 5%라는 얘기는 신용 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 이율은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이미 우리는 제로금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5%의 기준금리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미 소매 업체에서요. 11월 달부터 12월 달 소비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을 제외했을 때 체크를 하면 3에서 4%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부진한 거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하반기에 연준은 75bp씩 금리 인상을 4번을 연속 다다다다 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실 저도 증권회사 근무할 때, 아니 제가 이 경제 쪽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75bp씩 금리 인상하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으면 작년 이맘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저 연준 저 새끼들 봐라. 75bp씩 금리를 막 해대네. 나 이자 부담 졸라 세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소비 증가율이 5.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반기에 들어서 거의 금리 인상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가 더 줄었다. 왜냐?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시고 있으시면 왜 미쓰리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었었는지, 왜 앞으로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지를 아마 대략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FOMC 회의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63.8%까지 지금 50대 후반이었는데 50% 후반이었는데 지금 60%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32.3%입니다. 물론요, 이대로 뉴욕 증시가 계속 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은 지금 이렇게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는데 이 시장 참여자 이것들이 왜 설레발을 쳐가지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띄우지? 주식시장을 띄우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30일로 연장된, 그러니까 미뤄진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진짜 공식적으로 더 유지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블랙아웃 기간 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 세질 수 있죠. 야, 우리 금리 인하할 생각 없다고 왜 자꾸 금리 인하 타령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약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준은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5% 기준금리 유지 괜찮겠냐? 힘들겠는데? 니네 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앞서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 위원 발언이든 아니면 경제지표든 개인소비지출 같은 것들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찬물을 끼얹을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질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이냐 이제 이거를 저울질하는 시간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12월 증시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챙기시고요.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해드렸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11월 내에 2,500포인트가 가능하고 연내 그러니까 12월 안에 2,600까지 가능하다라는 시대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미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2,500포인트는 굉장히 만만한 수치이나 2,600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목요일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11월 24일 금요일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2,500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만 결국 종가로는요 2,5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2,496포인트로 마감했고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600이 어렵다고 내놓는 근거가 뭡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이 리드하면 안 된다. 진짜 글로벌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금리, 초저금리 이렇게 막 돈이 풀리고 이러면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 대한민국도 같이 유동성으로 올라갑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요. 미국은 쓸 카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2,500포인트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2,600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조금씩만 올라가면 위에서 올라오기만 해봐 나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2,600포인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전문가들이 뭐 내년에 3,000을 가네만에 또 지랄 이음병들을 해가지고 시장을 또 많이 지저분하게 만들 거예요. 미쓰리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시장은 한 2,250에서 한 2,500 정도 이 상태에서 그냥 횡보는 아니죠. 그래봤자 200~300포인트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미쓰리가 좋아하는 주식시장입니다. 사실 올해 그런 시장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의외로 갑자기 개인들이 뛰어들어오고 애널리스트들이 2,950 타령하고 2,800포인트 하는 바람에 개망했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설레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올해 연내 2,6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 저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무능한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빨대 꽂게 당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유동성 장세 아니고요. 종목이 오르면 이익이 나면 빨리 때리고요. 예.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빠지면 사고 단타 치시는 분들 예.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유동성 장세가 아닌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5%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라마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어려운 숙제가 풀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11월 26일 일요일 방송에서 또 11월 마지막 주네요. 예,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11월 마지막 주에 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거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